안녕하십니까. 준산동 Q&A 공부방 동학생입니다. 이제 국어. 문학은 감동이 있으면 문학이라고 해요. 문학이 아닌 것은 비문학이라고 하는데, 비문학은 설명글, 설득글, 설명문, 논설문부터 각종 과목별로 과목이 있어요. 어쨌든 문학은 사대갈래가 시, 소설, 수필 3곡인데 그걸 가지고 전통적으로 문학, 감성, 감동을 연결시켰는데, 긍정적으로는 긍정이니까 바람직이겠죠. 반대는 부정적이고. 그러면 비판을 바탕으로, 이제 비판 비교 판단인데, 새로운 문학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게 이 긍정적이고 이 부정적을 이게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죠? 이 새로운 문학을 창조하는 의미에서 비판적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학을 하니까 창조적 새롭게 만든다는 거죠. 새롭게 이거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긍정은 바람직하다고 좋은 거를 내려온다는 거고, 부정은 좋지 않아 보이는 거를 새롭게 창조한다는 의미로 봐야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통의 단절로 전통이 끊어져 가고, 예를 들어서 외국 문화나 서구 문화가 우리나라의 강제로 이렇게 단절되고 이식됐다, 바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어떤 것을 개선해서 새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달래꽃은, 이제 진달래는 북한의 국화인데요. 이제 서민의 꽃이라고 그럽니다. 시적 화자. 그러면 이게 시적 화자는 시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소설에서는 서술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순종적인 사랑으로 여성성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이별한 뒤에 슬퍼요, 외로워요, 이런 노래들을 말하는데, 그죠? 내가, 이렇게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역겨워, 디스커스. 역겨웠을 때, 만약 간다면, 가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정법이에요. 만약 간다면, 말없이 고이 보내 들이오리다, 우리다, 그죠? 오리다, 들이오리다. 그래서 가군, 이게 다리각자거든요. 그래서 끝에 있는, 문장의 제일 끝에 있는 건 가군. 앞에는 두운이고, 중간은 요운인데, 끝에는 가군이라고 외형률이라고 합니다. 이 글자 수가 7하고 5 해서 7호조라고 하는데, 전통의 음보, 이 7을 나누면 3, 4조, 그 다음에 5를 나누면 2, 3, 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전통 음보가 변형돼서 일제시대에 뽕짝조, 엔카풍, 일본의 현대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김소월이 7호조의 영향을 받았고, 그래도 우리나라의 리듬인 상음보, 아리랑, 아라리오 하는 것처럼 상음보, 3번 끊어내서 읽는, 소리내서 읽는, 끊어서 읽는. 자, 보시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렇게 됐을 때, 말없이 고이분에 들이오리다 했을 때요, 끊을 때, 나랑 이렇게 끊지 않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렇게 3개고요, 상음보. 말없이 고이분에 들이오리다, 이렇게 상음보입니다. 이해됐죠? 네. 자, 그러니까 나보기가는 이렇게 한음절인데 읽을 때, 음절은 한음절, 여기 세음절, 상음절인데, 이게 띄어쓰기, 여기는 어절이죠, 어절로. 나랑 보기는 어절로는 2어절이지만 음보로 읽을 때는 나보기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 이별의 상황에 대해서 최종 포기를 했어요.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보내드리오리다. 근데 실제로 이 상황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지만 보내고 싶지 않아요, 속으로. 그러니까 고통을 반업적으로 표현하면서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역겨울 때만 가라고, 안 그러면 가지 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영변양상은 향토성으로 김소월의 고향. 영변 옛날에 원자력발전소가 북한에 있었는데, 진달래꽃을 한아름 따다가 뿌리 오리다. 이게 산화공덕이라고 그래요. 꽃을 뿌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림픽 선수들 돌아오면 색종이 뿌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니면 축하한다고 어떤 사람 상 타고 오면 꽃 뿌리잖아요. 그 다음에 왕이나 임금이 지나가면 꽃을 뿌려요. 그 꽃길을 밟고 가시라고. 그래서 그 말이에요. 꽃길만 밟고 가시라고 요즘 유행하는. 그게 산화. 꽃을 흩어서 공덕을 기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티브, 동기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꽃을 뿌리겠다고. 자, 그러니까 어쨌든 꽃을 뿌리니까 시각화죠. 시각이니까 감각으로. 님을 떠나는데 축복을 하죠. 축복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상황으로 친형을 하는데 고통을 반어적으로 표현하면서 가지 마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꽃을 뿌리면서 내 고향에 있는 내 마음으로 꽃을 뿌려줄 건데 당신이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서 체념을 하니까 가려면 가시라고. 그런데 내 정성을 알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련과 집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꽃을 뿌리면 가시는 거는 그 돈을 사뿐인데 지죠. 비벼발지는 못하거든요. 사뿐이 지려는 막 눌러서 밟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사랑을 나타내주는데 죄책감을 유발하기도 하고 이별을 막으려고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럴 때만 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는 태도로 꽃을 밑으로 제가 발표해주겠습니다. 제 숭고한 사랑을 제가 뿌려놓겠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봐서는 이게 역설이에요. 사뿐이가 지려가 불가능하니까. 역설적으로 봤을 때는 만류하고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이 죽어도가 되면 죽었으면 눈물 못 흘리죠. 네. 그랬을 땐 또 역설이에요. 근데 눈물을 안이 흘리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도치법이에요. 또 이게 눈물을 안 흘리겠어요? 흘리겠어요? 흘리니까 반어법이에요. 그래서 죽어도를 포커스로 하면 역설이고 이거는 역설이고 눈물을 흘리다 안 흘리다를 보면 반어고 아니 눈물 아니 흘리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보면 도치법이에요. 그 세 개 역설법, 도치법, 방어법이 다 있어요. 이게 A불비란 것은 애는 슬프랬자요. 그리고 그러나 이게 이자는 한자로 그리고도 쓰이고 그러나도 쓰입니다. 그러나 불비 슬프지 않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슬프지만 그러나 슬픔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고 참는 의지 반어적 표현으로 나타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보시면 역설의 상황이 나타나는 게 역겨워. 이건 역설적 상황이죠. 줄여밟고 이것도 역설적 상황이죠. 죽어도 이것도 역설적 상황이죠. 이해되나요? 네.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서경별곡에 서경은 지금 옛날 좀 평양 이런 데죠. 네. 임을 욕하기보다 헤어지고 싶지 않은 이음. 자,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 뱃사공이 이 남편에게 배를 태워줘서 이 넘어가서 여기에 술집이 있어요. 네. 여기에 있는 꽃을 꺾었다고 이 여자가 남자는 욕을 안 하고 이 뱃사공아 네가 이 남편을 여기로 걸쳐줘서 꽃을 강 건너편에 꽃을 꺾으니까 네가 잘못이지 이렇게 하면서 간접적으로 그죠? 뱃사공을 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바람난 거죠. 그 뱃사공 아내가 바람나는지도 모르고 했어요. 그 실말 중에서 네. 아내가 바람난 줄도 모르고 어쩌고저쩌고 말이 있어요. 뱃사공한테. 아내가 바람난 줄도 모르고 뱃사공 같아. 뭐 뱃사공한테 그것도 뭐 해준 아무튼 약간 좀 뱃사공 디스할 때 아내가 바람난 줄도 모르는구나 그런 얘기 있었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 뱃사공을 저주할 때 네. 그런 식으로 너도 내 남편 바람 피웠는데 너도 똑같은 놈이다. 네. 이렇게 약 올리는 거죠. 네. 자, 이 공무도 하가죠. 공무도 하가는 뭐냐면 공이 건너다요. 건너지 마시오. 하를. 그런 노래예요. 그러면 님이요. 마세요. 건너는 거. 강을. 이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강이 있는데 여기에 백수광부에 처가 있어요. 여기에 머리가 하얀 백수광부가 있어요. 백수. 머리가 하얀 사람이 미친 사람이 강을 건넌다고 건너다가 빠져 죽었대요. 그걸 보고 여자가 니마 저물 좀 건너지 마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끝내 이게 건넜어요. 그러다 빠져 돌아가셨으니 가시님을 어이할 거 이렇게 얘기하고 꺼이꺼이 울으니까 그죠? 공도화가 그러니까 이걸 뱃사공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뱃사공이 광리자고예요. 광리자고라는 뱃사공이 이 노래가 하도 신기해서 이 사람이 우는 게 해서 부인한테 얘기했어요. 광리자고가. 그 부인이 여옥이에요. 여옥. 이 여옥이 그 노래 소리를 사연을 들으니까 너무 슬퍼서 그거를 공후라는 악기 줄 푸는 공후로 악기로 끌어서 연주를 했어요. 그게 전해내는 가사가 공무도화가래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여자일 수도 있고 백성왕후의 처일 수도 있고 광리자고 백사공일 수도 있고 광리발공의 처일 수도 있습니다. 작가가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가지 말란 얘기죠 이것도. 네. 자 그러면 이 진달래 것은 다 했죠? 네. 자 그 다음에는 가시리입니다. 가시리. 이 가시리 했을 때 가시리 있고 따단입니다. 따단이요. 나라는 따단 이렇게 음악할 때 왜? 위, 징질가, 태평성대 하면 이제 후렴구가 있는 것처럼 여음구, 조음구, 랄라랄랄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궁중 안에서 태평성대를 빌으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치면 궁중악으로 이렇게 태평한 세상이 되세요. 평화로운 세상이 되세요. 우리는 연주합니다. 태평한 세상을 위해서 찡찡찡찡 이렇게 따단 하는 겁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운율입니다. 따단. 그죠? 악률. 노래를 할 때. 자, 후렴구고, 이게 가시리 있고, 발이고 가시리 있고 해서 이게 가시리 있고, 발이고, 별이고, 가시리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통사구조라고 합니다. 문장구조. 문장구조의 유사성. 그러면 통사는 뭐냐면, 품사는 단어죠? 네. 단어인데, 이 단어 아니고, 문장은 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사구조. 단어 구조가 비슷하다. 그게 AABA다. 라는 구조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는 어찌 살라 하고, 디귿이 지읒이 되죠? 나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이 어레 아래 하는, 아나, 어나, 오가 되는데, 버리고, 버리고, 어가 됐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위승주가 태평성대 하면서, 궁중음악으로, 편집되는 과정에서, 내용 자체를 삽입하고 만들어지는 건데 어쨌든 애정한 심정으로 왜 버리고 가십니까? 왜 버리고 가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잡사와는 잡아 이게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안이 돌아올까봐 할까봐 그죠? 서운한 님, 이 서러운님은 나를 서럽게 하는 님, 서럽게 하신 님, 아니면 힘든 님, 힘드신 님. 그러니까 가지. 보내오라니 가실 듯 하면서도 돌아오세요. 곧 가실 듯 하시다가 다시 돌아오세요. 저를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A불비는 슬프나 그러나 슬플 새가 없죠. 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근데 이 사람은 역겹다가 아니라 보내주는데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네, 소극적, 그렇죠. 수동적, 그럼 체념은 포기라는 뜻입니다. 보낸다. 자, 그래서 뜻밖의 이별에 대해 놀라죠. 가십니까? 이렇게. 자, 저 버리고 가세요. 이렇게. 그치? 네. 잡으면 서운하니까, 그죠? 아이고, 그래서 포기하는 거고, 절대 참고, 가실 듯 하면서 즉시 돌아오세요. 가시는 듯 하다가,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악장 가사니까 음악에서 노래를 했던 가사입니다. 그래서 뭐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셔론님이 나오거나, 그죠? 이렇게 잡사와 잡으면 서운하면 아니오다. 그죠? 그 다음에 뭐 그 정도. AA, BA 구조 이런 것들 나오겠죠. 자, 아리랑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거 저주하네요. 노골적으로. 네. 그래서 저주죠. 화자에서만. 그러니까 가지 마라 하는 거죠. 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보통은 이제 아리랑이 있고 그다음 진달래꽃이 있을 텐데 보세요. 이게 아리랑은 오랫동안 있었어요. 계속. 근데 고려시대 가시리가 있었죠. 소극적이죠. 이제 여자들이. 네. 어쨌든 붙잡으면 안 오니까 두려워하니까 빨리 갔다 돌아오세요. 뭐 이렇게 조선시대에 불렀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에 아리랑은 가지 마세요. 이거는 세모. 이제 진달래꽃은 가기 싫어요.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이별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거는 네. 이거는 뭐라고 가면 저주한다죠. 네. 이거는 뭐야? 가실 듯 다시 오세요. 이런 거죠. 네. 어쨌든 주제, 시적 상황, 이별의 상황, 그죠? 운열, 리듬, 7호조, 삼음보,
그죠? 이별의 슬픔, 사문보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계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시리를 창조적으로 계승했다는 거죠. 딘들레 것이. 그렇죠. 이해됐나요? 네. 자, 이런 거는 이제 사설 시조라고 했을 때 뭐부터 읽어야 되냐면 제일 끝에부터 이렇게 시조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눴습니다. 시험 볼 때. 그 세 개로 나눠서 제일 끝에부터 모처라 마침내는 밤이니까 망정이지 행여 낮이었었든 남 웃길 뻔했구나. 웃길 뻔했다. 남들이 비웃을 뻔했다. 그죠? 그럼 왜 이렇게 했어요? 님이 올까 해서 저녁밤을 일찍 지어 먹고 이렇게 하고 있었더니 이거 자체 요거에 있는 거 자체가 뭐라고요? 밤이니까 남들이 안 보니까 망정이지 낮에 했으면 사람들이 쟤 왜 저렇게 해? 라고 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망감, 님이 안 와서 실망감이 아니라 임을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하고, 그죠? 착각해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드러내면서 님을 기다리는 낙천적인 성격, 그죠? 그 다음에 가볍게 즐겁게, 아유, 나 웃길 거 뻔했네. 아이고, 재미를 뻔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게 뭐냐면, 중간문에, 대문에다가 지방, 이게 문지방이면 이렇게 방이 있으면 방에서 이렇게 마루로 나가는 여기 이렇게 있는 게 네. 문이 있죠? 여기가 문지방입니다. 지방 위에 치들어 앉아서, 여기 앉아가지고, 이수로 가을크르고 오는가, 가는가, 건넌산 바라본다. 그죠? 이거 뭐 산을 바라보고 있죠? 네. 거머틴들, 여기 써있네요. 서있건을 저야 님이로다. 버선바람 품고, 버선 손에 쥐고, 곰비님이 앞에 뒤에, 님비곰비, 앞 뒤에 뭐, 어쨌든, 이것저것. 천방지방, 하늘 땅, 그치? 지방 천방. 그 이쪽 저쪽 아래로 뒤로 뭐 앞뒤로 위로 아래로 이런 거네요. 전대 마른데 그러면 이게 전대는 축축한데 마른데 그치? 가리지 않고 위렁출렁 건너가서 그냥 무조건 님이 오면 앞뒤 아래 위 가리지 않고 버선 품고 심 벗어 쥐고서 달려간다는 거죠. 네. 정말 옛말 하려 하고 정이 있는 말 옛말 하려고 하고 견눈을 흘겨보니 7월 사흔날 갈가벗긴 추무리 상대 술리라도 날 속여라. 그러면 착각을 거부치죠. 주추리 상대 갈아벗긴 솔다리도 알뜨리도 날 속였다. 알뜨리 사겠다. 갈아벗긴 추추리 상대 착각을 유발하는 거무지틱한 거. 그러면 뭐라고요? 님인지 알고 확 뛰어갔다는 거예요. 요게 거머했들 셔있건을 그러면 여기 가슴에 꽝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뭔가 새카만 게 건넌 사람 바라보니까 서 있다는 거죠? 네. 그 서 있는 게 뭐라고요? 서 있는 게 님인 줄 알고 버선 품고 심 벗어 손에 쥐고 앞뒤 위아래 모르고 준대 마른데 버리고 막 뛰어가 건너갔는데 님이 아니다. 그래서 정의 있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치? 그러니까 상년 7월 4일쯤이면 이렇게 갈가벗긴 주추리 상대 착각을 위반한 거무디틱한 이런 것들 알뜰이도 속였다고 거꾸로 한 거죠. 네. 자기가 속았는데 그렇죠. 그 애타게 님을 기다리다가 뭔가 새카만 걸 보고 이민지 알고 막 뛰어갔던 모습을 써준 거죠. 네. 그리운 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막 거침없이 막 이거 뛰어나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네. 저게 님이다. 저것이야 님이다. 그리고 거머있던 것들이 님이죠. 네. 이 님이 뭐라고요? 주추리 상대죠. 네, 그렇죠. 이렇게 세 개. 거머있들 님 이렇게 됐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든 말 없는 것은 청산이요. 이게 치조는 제목이 없으면 이 첫 줄이 제목이에요. 청산하고 청산. 말이 없이 흐르는 건 청산이고 모양 없이 흐르는 것은 뭐라고 물이다. 끝없는 것은 바람이고 남자 없는 명월이다. 임자 주인 없는 달이다. 별거 아니죠. 네. 이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분별 없이 늙으리다. 이 자연 중에서 세속적인 가치, 근심, 걱정, 병, 뭔가 이 중에 자연 중에서 분별 없이
구별하고 따지고 걱정하지 않고. 그죠? 네. 병 없는 임금이 그러면 뭐라고요? 이 중에 뭔가 추구하고 뭐하고 근심하고 하면 병이죠. 네. 이게 분별지가 이게 불교에서는 이것저것 따고 시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나쁜 것으로 봐요. 네. 그래서 분별 없이 병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이 중에서 자연 속에서 그죠? 이 중에 뭐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병 없는 이 몸이 그죠? 시비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에서 청산에서 그죠? 물에서 바람 속에서 달 속에서 이 속에서 자연 속에서 걱정 없이 이 몸이 늙어간다고. 그래서 자연 속에서 그죠? 그렇군요. 현실 이 명리에서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근심 없이 살겠다고. 그러니까 현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병이야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네. 혼자 쓸데없이 자연 걱정하는 거고. 이해됐어요? 네. 자, 말 없는 건 청상이요. 그렇게 묵묵하고, 그죠? 자연 속에서 말이 필요 없다고. 네. 님이 온다 하거든, 님이 올까 하거든. 이제 그리움이고. 어쨌든, 3장 6구. 이렇게 해서 이 초장, 중장. 이것도 초장, 중장, 종장이야. 네. 이렇게. 요거는 대립구조는 말이 없는 것은 청산이다. 이것은 이거다. 이것은 이거다. 이게 문장이 짝을 이룬 걸 대꾸라고 그래요. 그렇군요. 자, 분별 없이는 걱정 없이고, 자연 중에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종장의 첫 마디 세 글자, 요거, 이 중에서, 이렇게 안 하고, 이 중에라고 한 거, 못 쳐라, 라고 한 거는, 옛날에, 향가가 4줄, 2줄 해서, 요것만 4줄만 있으면 4구체, 4줄만 있으면 8구체, 이게 10줄 하면 19체예요. 이게 너무 작죠? 네. 그래서 요 앞에 낙구라고 해서 낙구 감탄구. 그래서 여기에 감정을 집약시켰어요. 이게 초장, 이게 중장, 이게 종장이 됐어요. 그래서 요 낙구를 여기다 종장의 세 글자로 고정시키자. 이렇게 3543 해서 여기에 감탄사를 압축시킵니다. 그래서 요 시저의 핵심은 뭔지요? 이 중에 자연 속에서 끝. 이거는 뭐라고요? 멈춰라. 아이 쪽팔려. 뭐야. 아이쿠야. 이런 거예요. 그죠? 네. 핵심을 딱 요약한 거라고. 그래서 이 3. 향가에서 내려온 전통이야. 3장의 형식에 종장의 첫마디 세 글자는 고정시켰다고. 네. 원래 평시조로 3543, 3434, 3434, 3543 이렇게 평시조로 되어 있는데 네. 이 중에서 한 줄이 길어지면 어시조라고 하고 시조. 이 두 개가 길어지면 사설시조라고 했고 그래도 여기에서 요 한 줄은 마지막 줄은 똑같이 길이로 했어요. 그러니까 초장, 중장, 종장이 비슷해서 평시조였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네 마디로 끊는 거 시조가 있을 때 시절가조 하면서 시조도 있었지만 가사도 있었거든요. 네. 이 가사가 사사조야. 계속 뭐 하면서 네 개로 계속 가요. 네. 이거 시조도 3434, 3434 했는데 4444도 해도 상관없어요. 3사조예요. 리듬감이 3사가 더 좋을 뿐이지. 네. 근데 그렇게 3사조든 4사조든 모두 네 마디로 끊어 읽는 것. 그 사음보라는 거죠. 끊어 읽는 거니까 사음보. 사음보를 했는데 언어가 한자어가 처음엔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 시조는 고려 중엽에 발생했고 고려 마렵에 완성됐어요. 왜 그러냐면 고려 중엽에 시골에서 경상도 시골에서 시조가 발생을 하고 고려 마렵에 공민왕 때 과거제도 실시하면서 신진사대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시조가 완성됐어요. 그런 다음에 조선의 관학파가 되면서 이 신진사대부들이 올라가서 관학파가 훈구파가 됐죠. 네. 그러면서 시조의 전성기를 누릴 뿐이에요. 조선에. 그래서 이 시조가 되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게 사회가 혼란시켜주고 평민들도 이제 시조를 쓰기 시작을 해서 사설시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짧으니까 길게 쓰는 가사 계열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가사가 계속 퍼진 거예요. 이건 짧은 걸로 나온 거. 이해됐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학, 유학, 유생들, 그죠? 신진사대부, 관학파, 훈구파들이 한자를 많이 썼어요. 시조연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용을 관념, 생각, 사상 이런 걸 압축해서 충, 효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많이 썼어요. 이 관념은 말하고 관념, 관습, 가치관, 생각, 이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관점, 이념, 생각. 그러니까 이 선비들이 썼으니까 충효,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자연사랑, 충효 이런 걸 중심으로 많이 썼죠. 이해됐나요?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중장의 길이가 길어졌다. 초장을 길어주면 초장 길어졌고 뭐 한 줄만 길어지면 시죠. 두 줄 길어진 건 사설시조인데 가운데 걸 늘렸죠. 이렇게. 네. 그래서 화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처음에 한 줄 쓰고 끝에다가 결론 쓰는데 중간에다가 쓰고 싶은 걸 자유롭게 재미있게 썼어요. 사설시조에서. 일정한 율격도 어느 정도 그냥 타입해서 조금 넉넉하게 탄력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고유어도 쓰고 한자가 아니라 해학적 표현도 쓰고 그죠? 네. 평민들이 이렇게 쓰기 시작을 해서 개성을 해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서 이 말없는 청산이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것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개성됐다 이렇게 봐도 이렇게 뭐 흩어졌다 깨졌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제가 그랬죠.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요거를 옛날에 있던 형식을 깨면서 더 창의롭게 시도를 하는 과정. 이 부정적인 것들을 벗어나서 나중에 뭐라고요? 창조적 개성이 되니까 부정을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면을 깨가면서 그쵸? 예를 들어서 어떤 표준어가 있는데 여기다 채팅 언어를 쓰면 이게 부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채팅 언어나 어떤 줄임말 이런 것들이 표준어로 다시 수용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창조적 개성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의미에서 부정적 개성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됐나요? 네. 자, 다음은